정말 사람이 이토록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농사지어온 땅에서 땀 흘린 만큼 한 톨의 수확도 없는 현실 앞에서요. 그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게 말라버린 감자잎과 파헤쳐진 밭 사이에 멍하니 서 있는 농부들의 눈을 마주했을 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놀라운 이야기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벼온 사람입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정년 퇴직을 앞두고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껏 배운 것을 다른 나라에도 나눠줄 수는 없을까? 그러던 중 KOPIA, 그러니까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제농업개발사업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보다 더 익숙해진 이명찰, 오성재, 그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우간다 북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카루아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여름 날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건조하고 하늘은 높디 높고 푸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땅은 바싹 말라 있었고 아무리 삽을 깊게 파도 물기가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 속에 갇힌 듯 생기가 사라진 풍경이었어요. 카루아는 해발 2,5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예전부터 감자가 주요 작물로 재배되어 왔고 이곳 사람들의 주식이기도 했죠. 하지만 감자라는 작물은 민감한 작물입니다. 특히 시감자의 질이 떨어지면 수확량은 반토막이 나고 감자 썩은 병이나 바이러스가 한 포기에 발생하면 순식간에 밭 전체가 전염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몇 년 전부터 병든 시감자를 계속 재사용해온 탓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었습니다. 좋은 시감자를 구할 방법도 기술을 배울 창구도 전무한 상황이었죠. 카루아의 문제는 단순한 농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감자는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감자밭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하루하루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한국에서 온 농업기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저를 이 마을에 안내해 준 현지 공무원조차 제 등을 툭 치며 이렇게 말했죠.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여긴 이미 포기한 땅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묵직하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숨을 한번 고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농업은 장비나 자금보다 기술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해 만든 무병 시감자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감자 하나면 바꿔낼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준다면요. 그날 저녁 혼자 숙소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겪었을지, 그리고 제 진심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저는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제 경험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장터에서 감자를 고르던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어르신에게 시감자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밭을 돌며 감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마을 회관 한쪽에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을 초대했어요.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마을에서 가장 고집 센 여성 리더, 에스더 여사가 찾아와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도 떠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끝까지 할 생각인가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더 씨가 여기서 끝까지 남을 생각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시로 떠나려 고민하던 청년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제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 있던 행정공무원 제임스 씨도 저를 따로 찾아와 당신 방식이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으로도 안 됐던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라고 말했죠. 모두가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어쩌면 그 불신이 변화의 첫 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술을 가르치되 그 누구에게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심는 일에서 사람과 신뢰를 심는 일이 더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카루아 시감자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술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곳에서 하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절망의 땅 위에 작은 감자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카루아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짧은 메시지였죠. 감자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던 내 말 진심이었구나.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진심이었냐고요? 그럼요. 하지만 이곳에서 감자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자를 통해 저는 신뢰라는 더 무거운 작물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교육을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까요? 처음엔 겨우 3명이 오던 교실에 점점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 3명의 태도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말수가 적었던 에스더 여사는 이제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강의 준비를 도왔고, 처음엔 말 한마디 없이 앉아만 있던 사무엘은 저녁마다 저를 찾아와 감자 조직 배양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인 제임스는 처음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지역 지원 정책을 조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이 기억납니다. 농민들에게 정부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방향이란 걸 당신을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한 기계를 들여오지 않았고, 한국에서 들여온 건 단지 소형 현미경 몇 대와 조직 배양용 기초 장비, 그리고 무병 시감자 몇 상자가 전부였죠. 교육은 철저히 실습 중심이었습니다. 감자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고 손 세정부터 싹 제거 기술까지 모두 직접 해보게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농사를 짓나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한국도 예전엔 이 마을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이 그리고 사람이 바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멍하니 제 손에 들린 시감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교육실에 나무 책장을 하나 놓았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희망의 씨앗은 흙이 아니라 마음에 심는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감자 하나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이 마을 전체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여사.
그분은 처음엔 저를 시험하는 듯 했지만 나중엔 어느 누구보다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밭을 함께 둘러보던 중 감자의 싹이 유난히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말했죠. 이건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건강한 싹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쑥스럽게 웃더니 그 감자 당신이 준 거니까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정착되고 시감자 보급망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까진 갈 길이 멀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감자 자립 모델이라는 개념을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단지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량 시감자를 선별하고 저장하고 다음 농가에 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죠.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마을 여성회를 조직해 저장고를 관리했고 사무엘은 교육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작은 온실을 직접 제작해 시험 재배를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마을 청년들을 위한 시감자 실습장을 따로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던 땅속 감자가 어느 날 땅 위로 싹을 틔우듯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트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을. 바로 그 무렵 저희는 예기치 못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낮에 태양이 드높았던 날, 저는 밭 한가운데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조직 배양 시감자로 몇 주 전 심은 감자들은 고개를 높이 들었지만 옆밭의 전통 시감자들은 잎이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일부는 흙 속에서 아예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전체에 가뭄이 덮쳤습니다. 오랜 가뭄 탓에 땅은 갈라졌고 작은 무릉덩이 하나조차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식수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교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가뭄이란 자연 앞에서는 감자 하나 열어놓고 축복을 구해야 할 만큼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위기는 정부의 지원이 전격 중단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었습니다라는 공문 한 장이 돌아왔죠. 무릎이 풀릴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많은 주민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어요. 전통 시감자 밭은 이미 병증이 확산 중이었고 가뭄으로 물 공급은 커녕 감자 재배의 기본도 어려운 상황. 더 이상 바람과 구호에 의존할 수 없었기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한 시감자 자립 모델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정부가 물러간 자리에 우리 손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무엘과 에스더는 서로를 바라보다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정부에게 직접 연락해 당장은 재정 지원이 어려워도 기술과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라며 약속을 끌어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가뭄 극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작은 온실에서 시범 재배하던 미니 관수 시스템을 확장했고 에스더는 여러 가구 대표 여성들과 함께 마을 저수조를 공동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는 퇴수시설을 설치했고 우물을 몇 곳 더 파자고 서로 힘을 모았어요. 두 번째 대응은 병든 시감자의 확산 차단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가져온 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함께 확인했고
감자 껍질을 한 겹 떼어내는 눈 제거 기술도 함께 손수 실습했습니다. 모든 농민이 자기 밭뿐 아니라 이웃밭도 돌보며 잔병을 확인하고 제거했죠. 단체 압박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축한 생체 안전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감자의 순환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란 무병 시감자를 중심으로 교환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에스더가 조직한 여성에는 이를 저장소에 보관하며 시감자 분배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외부 의존이 아닌 카루아 자체 시감자 공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작은 규모의 실험을 넘어 전 마을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듯 시스템은 결국 사람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지만 온실 시스템이 가동된 밭에서는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병든 시감자 발생률은 오히려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지원 없던 마을이 스스로 위기를 관리해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는 비가 오면 축복이었고 병에 걸리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않고 붉지도 않은 회색빛이었고, 카루아 언덕 위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늘 그러하듯 저는 주민들과 함께 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무엘, 그 조용히 질문하던 청년이 마침내 자신의 감자 종묘장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저를 찾아와 아주 작은 종이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그의 손으로 기른 무병 조직 배양 시감자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알 한 알, 마치 미래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일이 됐습니다. 제 꿈이요. 그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땐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자를 심고 키우고 자르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우간다형 시감자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정부와 연계한 시범 사업에까지 선정되었죠. 그의 종묘장 개소식에는 카루아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마을 대표들과 행정 담당자들, 그리고 KOPIA 본부에서 온 한국 연구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감자에 관심을 가진 건 단지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감자는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그 시작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오성재 선생님이십니다. 순간 저는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이 길게 들려왔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 섞여 수없이 되새긴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서 다시 피어나듯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종묘장 뒤편 감자밭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곳곳에 작은 표지판들이 꽂혀 있었고, 그 위에는 교육생들의 이름과 함께 이 감자는 누구의 꿈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무엘만이 아니라 지금은 마을 전체가 자기 시감자를 가진 생산자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 여사는 여성의 소속으로 시감자 유통과 저장을 책임지는
감자 협동조합의 대표가 되었고, 제임스는 정부의 새로운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되어 카루아 모델을 우간다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외부 구호에 의존하며 희망조차 잃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자밭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저녁이 되면 종묘장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알의 건강한 시감자였고, 그 시감자는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과 무엇보다 함께 땀 흘리고 고개 숙였던 진심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카루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책상 위에 놓인 필기장을 정리하다 맨 뒷장에 무언가 적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의 필체였습니다. 선생님은 감자를 심은 게 아니라 저희 마음의 미래를 심으셨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작은 기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본 건 카루아 언덕을 가득 채운 하얀 감자꽃 밭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가 벽에 직접 손글씨로 새겨 넣은 문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기술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의 씨앗이 되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